여당인 민주당이 오늘 정청래 대표가 던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내홍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최고위원직 배분 등 합당 관련 구체적 협의 사안들, 또 타임테이블까지 명시되어 있는 이른바 대외비 문건이 보도된 게 오늘 내분 확산의 결정적 불씨가 됐는데요. 먼저 문제의 대외 문건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 비당권파가 격분을 한 건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A4 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라는 민주당 작성 대비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이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합당 추진을 발표한 직후부터 약 5주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할 일정들과 또 이달 27일 또는 다음 달 3일엔 합당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이 문건 내용만 본다면 당권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게 다음 달 초까지는 합당을 끝마치겠다, 이런 계획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워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당권파를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한 거 아무래도 합당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자리 배분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네, 동아일보에 따르면 문제의 대외비 문건에 이 두 당이 합당하고 난 뒤에 조국 혁신당 측 인사를 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의미하는 게 합당의 방식 부분인데 2014년이었죠. 당시 이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준비 중이던 새정치연합이 두 사람의 공동대표 체제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걸 세웠던 그런 형식의 어떤 신설 합당 방식을 고려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2021년 당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열린민주당을 흡수하면서 이 최광욱 의원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던 방식을 이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국 혁신당 측은 진작부터 이른바 흡수합당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죠. 그런데 민주당발 대외비 문건에는 바로 그 흡수합당 방식이 민주당으로서는 최적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즉각 민주당은 실무자가 합당 선례에 따라서 과거 사례와 이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일 뿐 대외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요. 공식적인 회의에서 보고가 되거나 논의된 바도 없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국 혁신당 역시 자기들과는 전혀 협의된 바가 없는 내용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해명과 부인으로는 파장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 열렸던 최고위 회의부터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합당 문제로 연일 정청래 대표 각을 세웠던 친명계 인사죠.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 면전에서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미략을 한 것이라면서 전적으로 당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지금 당장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역시 친명계로 합당을 반대해왔던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처음부터 답을 정해뒀던 답정너 합당이라면서 정 대표의 사과 그리고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러자 정청래계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았는데요. 이성윤 최고위원은 의견이 다르다고 밖으로 소리를 내면 당을 흔드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끄러웠던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 회의 상황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이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됩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미략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밀실졸속 합당 의혹에 대해 당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집안 싸움은 담장 밖으로 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 따로 목소리만 높이면 마치 당이 부진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오히려 당을 멈춰 세우고 흔드는 일입니다. 이 같은 난타전을 지켜보던 정청래 대표, 본인은 전혀 몰랐던 문건이다, 이렇게 정색을 했고요. 또 합당의 실무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요, 본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나의 윗선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취지로 정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는 본인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해당 문건에 대해 알았다면서 전혀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라고 했고요. 또 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자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조승래 사무총장은 즉각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의 문건은 자신이 실무자와 상의해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구두로도 이 정 대표 등 지도부에 보고한 일이 결코 없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조승래 사무총장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저도 신문을 보고 아는, 그리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절차와 쟁점 그리고 과거 사례들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실무자가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 경위가 문제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작성은 당연히 제가 그 합당 절차나 과거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작성된 문건이 공식적으로 보고 논의된 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친명계 인사들은요, 오늘 오전 내내 앞다퉈서 SNS 글을 올리거나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정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긴급 의원총회를 제안하거나 또 정 대표가 다음 주 초까지는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당권파를 몰아세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요, 정청래 대표 등 이 지도부가 선 합당 결론 후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사당이냐며 졸속 결정, 밀실 처리 합당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사선의 중진인 이 박홍근 의원과 또 최고위원을 지냈던 한준호 의원은요, 아예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의 전면 중단을 공언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한준호 의원은 합당 대비 문건 파장의 전후 상황을 밝히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당 안팎이 꿀렁이고 있지만요, 정 대표는 오늘도 합당 마이웨이를 이어갑니다. 합당을 반대해온 친명계 인사들 직접 만나고 있고요. 어제는 초선, 오늘은 중진 의원들과 또 대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 대표의 설득이 먹혀들고 있다는 징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곳곳에서 파열음만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어제 정 대표가 참석한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간담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앞서 합당 미략서를 불러왔던 논란이죠. 한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간의 SNS 메시지가 공개된 문제를 놓고 한쪽에서는 국무위원이 당무 개입을 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 자리에서 왜 그 이야기가 나오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 더민초 측, 그동안 합당 의견을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은 압도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타겟책이자 또 회심의 카드로 전당원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반발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다음 주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 당원들을 만나 진짜 합당에 대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정 대표의 전당원 투표론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또 친명계 조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이틀 만에 3만여 명이 합당 중단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여권 원로이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합당 문제까지 당원에게 물을 거면 지도자가 왜 있냐, AI한테 물어보라고 직격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좀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거든요.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뭐 무조건 저 당원이 주인이다, 또 뭐 여론조사를 해보겠다느니, 그래 거기에서 얼마나 그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게 과연 그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도자라는 건 뭐 왜 필요해요? 그러면 만사 다 거기다 하면 되지. 아예 AI한테 다 물어보고 하라고 그러죠. 정청래 대표의 합당 계획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역시 실질적인 파트너인 조국혁신당의 반응일 겁니다.
친명계에서 연일 이 합당은 정 대표는 물론이고 조국혁신당 대표의 다음 정치 행보를 위한 포석이다 이런 의심을 내놓고 있죠. 이러니까 조국혁신당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발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앞서 이 민주당발 합당 대외비 문건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와 합의된 바는 전혀 없다면서 이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합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민주당 분란을 집안 싸움으로 보고 이 발을 빼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친명계 인사들이 정 대표는 물론 조국 대표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 합당의 배경을 의심을 하니까 조국혁신당은 연일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 조국 대표의 대권 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내놓으니까 조국 대표는요. 민주당 내분에 이 조국혁신당과 자신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과 조국 대표 설전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부 논쟁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당 문제와 관련한 민주당의 내분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의 그런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른바 이제 민주당발 대외비 문건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오늘 지금 민주당이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합당이라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게 뭐 아무리 한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당이라 할지라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비 문건도 사실 보면은 이게 실무자가 앞으로 이 합당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문건을 정리해 놓은 거라서 이거는 당연히 실무선에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유출 문제가 이게 합당을 반대하는 쪽에서 뭔가 이게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시가 될 것 같아요. 대외비 문건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화날 만한 내용이죠. 흡수합당, 그 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 정도로 이 합당의 지분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조국혁신당 측에서는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나, 일단 정청래 대표가 초선, 재선, 3, 4선까지 일단은 당내 의견들에 있는 의원들과 만나서 의견을 청취 중이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정청래 대표가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이 합당 추진 발표를 하고 나서 계속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 결정이 된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수기를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건대로라면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죠. 물론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실무 책임자인 조성래 사무총장이 지시를 한 그 자체가 친명계에서는 반발을 할 수가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여기 보면 일종의 뭐 지분 배당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준다. 근데 이것이 총선에 그 지방선거에 가면은 공천권을 나누어야 되는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하나 이제 상대방인 조국혁신당 쪽에서도 흡수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 문건대로라면은 흡수합당 형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국혁신당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보면은 결국은 합당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